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 광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제가 그때도 이거 굉장히 강조해서 화장품법 제2조에 해설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화장품법에서 영유아와 어린이의 이 기준은 꼭 암기를 하셨어야 했다. 이게 실제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제2회 시험 주관식에서 3과 4, 13을 적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왔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리고 안일하게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꼼꼼하게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그럼 영유아는 뭐다? 만 3세 이하를 영유아라고 한다. 그래서 만 3세 이하를 영유아라고 하고요. 어린이는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를 어린이라고 한다. 숫자 꼭 외워두시고요. 만 3세 이하라는 건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까지가 영유아라는 거고, 어린이라는 건 만 4세, 만 5세, 쭉쭉쭉쭉 만 13세까지라는 거예요. 이하라는 건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만 3세 이하라는 건 만 3세를 포함한다. 그래서 1, 2, 3이라는 거고요. 어린이라는 건 4세 이상 이하도 포함하고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 5, 6, 7, 8, 9, 10, 11, 12, 13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13은 빼요, 더해요, 빼요, 포함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상 이하는 포함되는 초등학교 수학 개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자, 3학년 수학 개념이니까 이 정도 아셔야 돼요. 자, 그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안전용기 포장에서는 기준이 좀 달랐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는 만 5세 미만이라는 말이 나왔죠.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기준이 화장품법에서는 그렇지만, 하지만 뭐죠? 안전용기 포장. 안전용기 포장에서는 만 5세 미만. 이렇게 안전용기 포장에서는 아예 어떻다? 그 기준이 달랐다. 어린이의 기준이 만 5세 미만이었죠. 그래서 어린이의 기준이 같지 않았다라는 거. 왜 안 같았다고 했죠? 왜냐면 그 안전용기 포장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함으로, 나머지는 다 식약처장이 정했지만 그때는 그쵸, 그렇게 정함으로 아예 그냥 정하는 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법이 달라서 법 체계가 달랐기 때문에 달랐다라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전용기 포장은 누가 정해서 고시한다? 식약처장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거 선생님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요. 네, 이거 4회 시험인가? 3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객관식 선지로. 엄청 선생님 너무 어렵네요 시험이. 네, 어려워요. 시중에 쉬운 문제집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낭패 보고 또 시험장 가셔서 우셔요. 아, 뭐야, 무슨 뭐 책이 완전 쉽다고 했는데 책은 엄청 쉬웠는데 뭐야, 이렇게 낭패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집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넘어갈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하는 표시 광고의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그리고 그렇게 겉으로 표기하는 경우, 예를 들면 베이비 로션 막 이렇게, 아니면 어린이가 사용하면 순해요 라는 이런 광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화장품들의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무조건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보관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제품별 안전성 자료 뭐 있었어요? 첫 번째, 제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었고요. 두 번째,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가 있었고요. 세 번째,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이 세 가지 자료가 있었죠. 이 세 가지 자료를 합쳐서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자료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셨어야 했다. 네, 여기까지.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작성 보관해야 되는 기준이 뭐고 그 표시와 광고의 범위가 무엇인지는 여기에서 명확히 밝히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표시의 경우에는 그냥 포장에다가 베이비 로션 이렇게, 아니면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표시되는 경우 모두 다, 어린이가 쓰면 순해요, 뭐 영유아, 뭐 애기가 쓸 때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내용이 있는 모든 화장품의 경우, 즉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해야 할 것 같이 생긴 그런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무조건 넣어야 되고요. 광고의 경우 예외가 있어서 이거를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자, 가부터 박까지 광고하는 화장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어린이 사용 화장품은 바를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 가부터 박까지는 무슨 광고를 의미하나요? 가부터 박까지는 뭘 의미하냐면요, 모든 광고를 의미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광고, 그러니까 광고 중에서
방문 광고를 하든 비디오물 광고를 하든 TV 광고, 인터넷 광고 하든 SNS 광고를 하든 어쨌든 무슨 광고를 하든 어떤 광고를 하든 영유아 또는 어린이 화장품인 것처럼 광고를 한다면 무조건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영유아 화장품의 경우에는 모든 광고 다 상관없지만 어린이 사용 화장품 즉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 그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어린이가 사용하면 좋다라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경우 신문, 뭐 TV, SNS 광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하지만 발을 제외시킵니다. 즉 뭐냐면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방문 광고 또는 실현에 의해서 실현은 직접 앞에서 어디지? 막 그런 입욕제 파는 그 러쉬 같은데 실현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걸 얘기하죠. 그런 광고, 이런 광고 중에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만, 영유아는 아니에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만 방문 광고 또는 실현에 의한 광고를 했을 시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만 말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면 영유아 또는 어린이 화장품, 영유아 화장품이든 어린이 화장품이든 어떤 화장품이든 간에 모든 광고를 할 수는 있어요. 어떤 광고를 하든 상관은 없다. 광고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의 자유니까 어떤 광고를 하든 상관없지만 어떤 광고를 했든 간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은 무조건 제품별 안전성 자료인 3가지 안전성 자료를 따로 작성 보관해라. 단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만 방문 광고 또는 실현에 의한 광고를 했을 시 이때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생략해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자, 시행규칙 제10조의 3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보관. 그래서 3가지 제품별 안전성 자료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모두 미리 작성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어린이 화장품이라고 이미 표시를 했다. 이미 광고를 했다. 제품별 안전성 자료가 없었는데 이미 이거 없이, 이 자료 없이 이미 광고를 했다. 그럼 불법. 그러니까 베이비 로션이라고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하든 뭘 하든 사전에 광고를 하든 간에 표시를 하든 광고를 하든 사전에 미리 이 3가지 자료들을 미리 작성 보관을 하고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소리고요.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 자료를 그거 얼마나 보관하나요? 1000년 만년 보관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거 별표입니다. 이거 사무실 시험인가 나왔어요. 이 통관 일자가 수입 일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화장품, 어린이나 영유아 화장품의 경우 뭐 그런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용 기한이 나와 있거나 개봉 후 사용 기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 사용 기한과 개봉 후 사용 기간 뭐가 달라요?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화장품법 해설할 때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사용 기한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해라. 이게 사용 기한이고요. 개봉 후 사용 기간은 사용 기한은 안 적은데 이제 개봉 후 사용 기간은 이거를 따고 화장품을 따고 나서 6개월 내에 사용하세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 기한을 표시를 한다. 화장품의 사용 언제까지 사용해라 라는 기한을 표시한다. 그러면 이걸 표시한 제조, 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그래서 2022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해라 라면 그 이후 1년까지의 기간 뭐예요? 2023년 12월 19일 뭐 이 정도까지가 되겠죠. 1년까지의 기간. 이 기간까지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 번호에 따른 제조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 수입은 수입 일자가 아니라 통관 일자입니다. 수입 일자랑 통관 일자랑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문자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 수입 일자라고 해놓고 낚이게 해가지고 틀리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어렵게 나옵니다, 시험이. 어쨌든 수입은 통관 일자입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사용 기한이 아니라 개봉 후 사용 기간이 적혀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적은 경우에는 뚜껑을 따고 6년이래. 뚜껑을 따고 3개월 이내에 사용하세요. 6개월 이내에 사용하세요. 이렇게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적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을 따로 적어줘야 돼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제조 연월일을 기준으로 여기 보면 제조 연월일 언제 만들어졌다. 2021년 12월 21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품을 딴 다음에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해 주세요. 이런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적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을 꼭 병행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제조 연월일 이후에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3년까지. 그래서 이게 사용 기한은요, 1년이 세트고요. 개봉 후 사용 기간은요, 3년이 세트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보관 및 방법 절차는 식약처장 고시에서 밝히고 있고요. 이건 제 백과사전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것까지 완전히 상세히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 10조의 4의 경우엔 실태조사인데요. 이게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화장품은 대부분의 화장품이 다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되는데요. 그 제품별 안전성 자료가 제대로 작성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식약처장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조사를 실태 조사라고 합니다. 실태 조사를 꼭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 위해 요소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 실태 조사는요, 5년마다 실시합니다. 5년 별표. 그래서 5년마다 실시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실태 조사에는 어떤 내용이, 이건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한번 쓱 읽어보세요. 특히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실태 조사를 하나요? 식약처장이 실태 조사하는 건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 현황. 이건 당연한 거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그리고 소비자의 사용 실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용 후 이상 사례 현황과 조치 결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표시 광고의 현황과 추세, 그리고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유통 현황 및 추세까지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죠. 근데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판매 현황 이런 건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실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이 한 3번, 4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꼭 이거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식약처장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조사한다?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할 의무가 있다. 식약처장은 실태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공공기관 여튼 등에게 의견을 구할 수도 있고,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의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식약처장이 정합니다. 이것도 뒤에 백과사전에 제가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자, 제10조 5. 위해 요소 저감화 계획의 수립. 위해 요소라는 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 위해 요소가 많이 나오면 아이들한테 얼마나, 아이들의 피부는 되게 그냥 예민하죠. 그래서 항상 식약처장이 위해 요소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 계획에는 뭐가 있냐? 이건 정말 안 중요한 조항이니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위해 요소 저감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그리고 이 저감화를 위한 단기별, 중장기별 추진 정책.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여서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사실.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식약처장이 하는 일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위해 요소 저감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고요, 정책에. 이것도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여러 가지 관계기관의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의 부분에 관련된 모든 조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제 책을 한번 이렇게 또 보시면 이렇게 항상 이해하기가 있으면 다지기가 있다 했죠. 그래서 이 다지기 보면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표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딱딱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시험 볼 때 이것만 가져가서 시험 보기 직전에 그냥 보고 한 문제 맞추시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책이 정말 구성을 정말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책을 많이 구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